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문제를 좀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좀 오히려 독특했던 전결 문제 3문제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 분석 문제 한 2문제, 다음 명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논리게임 문제 하나 정도 집어넣습니다. 자, 그렇게 집어넣어서 평소에 보지 못하셨던 문제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결제 규정을 보고 주어진 상황에 알맞게 작성된 양식을 고르시오. 자, 결제 규정을 보게 되면은 나와 있죠. 그래서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접대비, 교통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법인카드, 그 다음에 기한서부터 시작해서 접대비, 지출 품의서, 지출 결의서 등등 각종 신청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와 네모가 의미하는 바가 동그라미가 위치해 있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위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위임 받았다. 자, 여기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위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입니다. 대표가 팀장에게 위임한 겁니다. 그럼 팀장이 대신할 수 있는 거죠. 맞죠? 하지만 팀장이 아닌 대표인 제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팀장에게 위임했다고 대표가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게 되면은 접대비 같은 경우는 20만 원 이하는 접대비 지출 품의서나 그 다음에 지출 결의서 모두 팀장, 30만 원 이하면은 본부장, 30만 원 초과면은 대표이사까지죠. 그 다음에 국내 출장비 같은 경우는 출장 계획서, 출장 신청서 있고 팀장은 둘 다 30만 원 이하면 팀장이 위임 받고요. 그 다음에 출장 계획서는 50만 원 이하일 때 팀장. 본부장 같은 경우는 출장비 신청서는 50만 원 이하라면은 본부장의 위임을 받아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팀 1번 인사팀 사원 G는 기획팀 H대리의 결혼식 축의금 45만 원을 회사 명의로 지급하기로 했다. G씨가 작성한 결제 양식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G씨가 작성한 결제 양식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보면 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단 빈칸은 서명란을 의미한다. 자, 서명란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빈칸이 있으면 거기다 이름을 쓴다든지 팀장이라든지 이런 걸 쓰라는 얘기죠. 자, 한번 보죠. 자, 접대비 지출 품의서, 그 다음에 지출 결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라면은 접대비네요. 접대비 같은 경우는 45만 원, 그죠? 지출 결의서 이런 것들도 45만 원 정도면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30만 원 초과죠. 그렇다면은 대표이사가 허락을 해야 됩니다. 대표이사. 그렇다면은 팀장도 아니고 본부장도 아니고 대표이사가 결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보겠습니다. 지출결의서는 자, 지출결의서 접대비 지출 품의서에서 5번이 답이 되겠죠. 최종 결제 대표이사가 하는 겁니다. 보면은 5번 같은 경우는 팀장 죄송합니다. 팀장의 경우가 비어 있죠. 팀장 사인 받고요. 본부장 사인 받고요. 대표이사 최종 결제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1번의 경우는 팀장이 최종 결제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여러모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설사 최종 결제가 팀장이라 하였다 하더라도 전결을 했다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팀장 전결이라는 상황이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죠? 자, 틀렸고요. 2번은 본부장 전결해서 최종 결제 본부장이다. 요 양식 자체는 괜찮은데 문제는 본부장이 최종 결제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3번도 양식 자체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짝대기 하나 있죠. 그죠? 대각선. 이 대각선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결제 받을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죠? 결제 받을 필요 없다. 저도 예전에 책을 쓸 때 처음 저도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책을 썼습니다. 왜냐면은 갑자기 책 쓰자고 해가지고 그래? 책 쓰자. 그리고 책을 막 썼습니다. 썼는데 그때 딱 봤는데 저는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이게 뭐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몰랐던 겁니다. 하나도. 그래갖고 저도 계속 찾고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지금은 알죠. 자, 요거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없죠. 왜냐면은 그 위임받았기 때문에 팀장이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어떻죠? 자, 4번의 경우는 자, 지출 결의서. 자, 2번하고 4번이 접대비 지출 포함해서 지출 결의서 둘 다 품목 항목 자체는 다르지만 어찌됐건 간에 본부장이 결재권자가 아니죠. 그게 틀렸고 5번이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양식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2, 3, 4번 같은 경우는 결재권이 맞지가 않고 5번이 맞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 느낌으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구매팀 사원 H는 거래업체 K사의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위해 28만 원? 자, 요즘에 이런 거는 뭔가 법에 걸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문제를 넣어봤습니다. 28만 원을 지불하였다. I씨가 작성한 H씨가 작성한 결제 양식으로 옳은 것은 역시 빈칸은 서명란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접대비 지출 포미서, 뭐 지출 결의서 똑같습니다. 위에하고. 근데 28만 원을 지불했죠. 28만 원이면은 한번 봅시다. 28만 원이면은 30만 원 이하니까 본부장 선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본부장 선에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부장 선에서 해결된다 그러면 본부장이 전결해야 되고 사인은 본부장이 하는 4번이 되는 거죠. 심플하죠? 이해되시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요거를 잘 못해가지고 실제로 시험 보고 오신 분들,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시험 보고 오신 분들도 이게 뭐지?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최종 결제 전결,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1번 완전히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팀장이 일단 아닙니다. 본부장이 사인할 필요가 없는데, 슬러시, 대각선도 없고요. 대각선이 없다라고 해서 틀렸다 맞다 사실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팀장이 전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문제가 된 거죠? 본부장이 전결을 해야 되는데 본부장 전결 사항이라고 체크가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본부장이 전결이라고 했는데 최종 결제는 대표이사가 했죠. 그죠? 자, 좀 뭔가 어색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됐죠? 자, 본부장이 전결했다라는 것은 본부장이 사인을 하라는 건데 대표이사가 했죠? 본부장 전결이면 본부장이 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답이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대표이사가 그냥 했다. 그러니까 접대비 지출 품위서를 팀장, 본부장 모두 없고 그냥 대표이사가 사인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결이라는 것은 맡겼다는 건데, 그렇죠? 맡겼으면 해야 되지만 맡기지 않고 그냥 대표이사가 했다? 문제 없죠. 그렇죠? 대표이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한 거지 대표이사가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인사팀 사원 U는 교육에 사용될 교재를 준비하던 도중 잉크 카트리지를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계산 가격이 12만 3,200원 직군네요. 그죠? 12만 3,200원. 두 개면 뭐 24만 6,400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힘든 것도 많이 하시죠? 24만 6,400원. 뭐 가능한 거죠, 이거는. 자, 법인카드로 구매하려고 한다. U씨가 작성한 결제 양식으로 옳은 것은 자, 지출 결의서, 법인카드 신청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죠. 일단은 잉크 카트리지 같은 경우 소모품인데 자, 사무용품, 문서, 기타 소모품이라고 봐야겠네요. 그죠? 사무용품은 아니죠. 잉크가. 만약에 사무용품이라는 뭐 펜 이런 건데 기타 소모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도 뭐 아예 사무용품하고 문서 써있지도 않죠? 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죠? 뭐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24만 6,400원이면은 20만 원대니까 본부장 전결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지출 결의서여야 되고 법인카드 신청서는 뭐 아예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그냥 아닌 거고 지출 결의서를 하시면 되겠네요. 본부장 전결로. 자, 본부장 전결 한번 찾아볼까요? 1번이네요. 그죠? 본부장 전결 1번. 자, 4번은 법인카드 신청서여서 문제가 된 거죠. 아닌데.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양식은 맞고요.
자, 3번도 양식은 뭐 맞을 수는 있지만 일단 법인카드 신청서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팀장이 전결하기로 해놓고 본부장이 또 사인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이 정도 보시면 이제 전결이라는 것에 대한 대충의 감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전결 말고도 더 있습니다. 뭐 후결, 대신 결제하는 뭐 대결, 그 다음에 뭐 선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결 같은 경우는 워낙 특징이 있기 때문에 등장한 거고요. 나머지들은 이런 거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됐죠? 4번, 5번 수학 분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 5번에 나와 있는 수학 분석의 경우는 스왓이라는 게 S가 강점이죠. 그 다음에 이 W가 의미하는 것이 약점, 그 다음에 O가 의미하는 것이 기회, T가 의미하는 것이 위협 요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S와 O가 의미하는 것은 내부적인 요소죠. 강점과 약점, 우리 회사의 강점과 약점, 내부적인 요소. 그 다음에 O와 T는 기회와 위협이죠. 외부적인 요소죠. 그래서 내부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요소 자체를 결합해가지고 어떤 시장 상황을 헤쳐나가는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수학 분석이다라고 하면은 S는 이거고 O는 이거고 뭐 T는 이거고 W는 이거고 이 정도만 설명이 나와 있고, 실제로 SO가 뭐냐, ST가 뭐냐, WO가 뭐냐, WT가 뭐냐, 이거는 사실 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넣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SO 전략이 뭔지 ST 전략이 뭔지 써 있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O 전략이 뭐다? 한번 읽어보고 문제로 들어가 보죠. SO는 강점과 기회죠. 그래서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강점. 그러면 시너지가 나겠죠. 그 다음에 ST는 뭐냐면은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강점을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만의 강점으로 회피를, 그 위협적인 요소를 극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WO의 경우는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인 요소 중에 약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해서 시장의 기회를 살리는 겁니다. 시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회를 살리고 싶은데 우리 약점 가지고는 못 살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약점을 알았으니까 그 약점을 가지고 극복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WT는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약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도 위협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위험적인 부분이 있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데, 그러면은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약점을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최소화하는 전략이 WT 전략입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4번 보겠습니다. 아래 환경 분석 결과에 대응하는 가장 적절한 전략은, 강점을 보게 되면 국내외 다수의 자동차 회사의 공급, 그 다음에 내 대륙에 있는 R&D 센터, 그 다음에 약점은 한국의 인건비 상승, 남미나 아프리카에는 생산시설이 없는 등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 기회는 적극적으로 해외 생산을 확대, 마오타이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전략적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그 다음에 위협적인 요소는 국내 및 국제 브랜드의 치열한 경쟁, 판매 원가 상승, 이런 것들이 위협적인 요소인 거죠. 그렇죠?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판매 원가 상승한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가가 상승하니까 나에게는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상황이 되셨죠? 자, 했을 때 가장 적절한 전략은 뭐냐? 자, 그래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이렇게 네 가지로 주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5개지만 4개만 넣어봤습니다. 자, 1번 내 대륙에 있는 R&D 센터를 이용해서 해외 생산을 확대한다. 자, 보겠습니다. 강점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기회. 자, 이게 맞죠? 내 대륙에 있는 R&D 센터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해외 생산을 확대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기회라는 게 해외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했다,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강점, 그리고 기회가 왔다, 이걸 살리겠다는 거죠. 강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살리겠다. 자, 그 다음에 2번 남미나 아프리카에 적극적으로 생산 확대. 자, 남미나 아프리카는 약점이 맞죠? 그 다음에 기회는 생산 확대.
자, 보시게 되면 생산시설이 없죠. 생산시설이 없는 등 생산 능력이 부족한데 생산을 확대한다? 그럼 요거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오히려 뭐 생산시설 자체를 뭔가 구축하겠다 이런 것들도 아니고 생산 확대하겠다? 자, 이거는 전략이라고 보기 좀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매 원가가 상승했으니 자동차 가격을 올린다. 딱 봐도 이상하죠. 그죠? 판매 원가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위협적인 요소. 근데 강점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얘를. 강점이 뭐였죠? 자, 국내 다수 자동차 회사의 공급 내대륙에 있는 R&D 센터에 있는데 자동차 가격을 상승하는 것 자체가 어떤 강점으로 보기는 힘든 거죠. 그렇죠? 물론 국내 다수의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네 번째,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니 원자재에서 비용을 줄인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약점과 위협인데 인건비 상승, 그 다음에 위협적인 요소는 원가 상승.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위협은 회피, 약점은 최소화. 이랬으니까 인건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4번이 답이 되려면 이렇게 가야죠. 인건비가 상승한다. 그죠? 약점을 최소화하면 어떻게 되죠? 좀 불가피하지만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내부적으로 뭐 구조조정을 좀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회피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에서 비용을 줄인다?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원가 상승하니까 원가 상승이 안 된 제품을 찾는다든지, 그죠? 원가 상승한 제품을 피한다든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적용해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학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조금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좀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객관적이기가 좀 힘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아래 환경 분석 결과에 대응하는 가장 적절한 전략은 강점 보겠습니다. 모기업의 막강한 자금력이 강점입니다. 그 다음에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 약점은 타 브랜드에 비해 낮은 인지도, 상대적으로 적은 매장수. 기회는 경기 침체로 인한 대형마트의 선호 현상, 해외 시장에서 인지도 상승. 위협은 대형마트에 대한 정부 규제, 국내 대형마트 시장 포화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자, 1번 가보죠. 강점과 기회.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형마트를 더 많이 만든다. 자, 자금력이 있습니다. 어디가? 모기업이 자금력이 있죠? 근데 대형마트를 더 많이 만든다. 기회? 대형마트를 선호하긴 하지만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나열했다라는 겁니다. 자금력이 있으니까 대형마트 선호하니까 더 많이 만들어라. 이런 게 전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그냥 나열만 했기 때문에 그냥 나열한 것만 보면은 강점과 기회를 그냥 조합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이게 틀린 건가 싶긴 한데 맞다라고 보기도 좀 힘듭니다. 그냥 나열만 한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 상승을 발판으로 해외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 자, 약점이 뭐였냐면은 인지도가 낮다라는 거. 그죠? 기회는 뭐냐면은 해외 시장에서 인지도가 상승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지도가 상승한 이 기회. 그죠? 약점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죠? 기회를 가지고 약점을 극복하는 형태.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인지도를 좀 올리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오히려 더 이런 쪽으로 인지도를 더 올려버리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에 좀 가까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강점으로 위협을 극복하는 건데, 자, 대형마트 수를 줄인다. 지금 위협적인 요소 중에 국내 대형마트 시장 포화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부 규제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대형마트 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것과는 조금 이어지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은 낮은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이건 약점이었죠? 낮은 인지도는 정부 규제를 과감하게 맞선다. 그죠? 회피를 해야죠. 그죠?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은 1번이 답일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보면은 2번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2번이 답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번은 단순한 나열이죠. 뭔가 전략으로 보긴 좀 힘듭니다. 그냥 나열 정도만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주관적이 들어갈 수 있어서 좀 어렵긴 합니다. 자, 됐죠? 답은 2번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6번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가로 안에 들어갈 명제를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명제
아마 많이 해보셨을 텐데 명제 같은 경우도 3단 논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죠? 명제는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결론은 P면 R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 순서가 꼭 이거 이렇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얘가 결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고정이지만 이 순서가 아니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Q이면 R이다, P이면 Q이다, P이면 R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꺼번에 갑니다. P이면 Q이면 R이다. 그 다음에 대우라고 해가지고 이걸 뒤집죠? 이렇게. 여기 세트로 같이 기억하시는 것도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의 부정이 뭐죠? 모든의 부정은 어떤. 그 다음에 어떤의 부정은 모든.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 모든은 진짜 정말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은 존재한다. 모든의 부정이 없다가 아니고 모든의 부정은 존재입니다.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모든 리더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거 한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모든 리더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모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쓸 수 있어서 일단 모는 체크해 놓고요. 리더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리더는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동료를 믿지 않는다. not 책임감. not 동료입니다. 그죠? 그럼 요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동료를 믿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리이면 책이다. 동이면 책이다. 동이면 책이다가 나오려면은 동이면 리이다가 있어야겠죠. 중간에. 그죠? 동이면 리이다가 있어야지 이어지죠. 이렇게 동이면 리이다, 리이면 책이다, 동이면 책이다. 그럼 동이면 리이다가 있어야 됩니다. 즉 동료를 믿는 사람이 리더, 동료를 믿는 사람은 리더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2번을 보니까 동료를 믿는 사람은 리더이다가 있죠. 근데 2번이 아닌 겁니다. 왜? 여기 리더는 모든이 있다 그랬죠. 모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료를 믿는 모든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죠? 리더는 모든이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안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리더가 아닌 사람은 동료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리더가 아닌 사람은 동료를 믿지 않는다. 자, 이거 부정하는 건데, 자, not 리더는 not 동료. 요것도 가능한 거죠. 맞죠? not 리더이면 not 동료이다. 물론 모든의 부정은 뭐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4번이 지금 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4번이.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4번으로 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지우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죠. 7번 보겠습니다. 자, ABC 세 사람이 각각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의 모자를 쓰고 있다. 이 세 사람 중 A는 항상 참만 말하고 C는 항상 거짓말만 한다. 세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ABC 세 사람이 있는데 A는 참을 말하고 C는 거짓을 말했다. B는 어떻다는 얘기죠?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보죠. 보라색 모자를 쓴 사람 B, 나 자신이 보라색 모자를 썼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라색 모자를 쓴 사람이 B, 나 자신이 보라색 모자를 썼다. 그 얘기는 만약에 B가 참이라면 B는 자기 자신이 보라색 모자를 썼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주황색 모자를 쓴 사람은 보라색 모자를 쓴 사람이 A야 라고 한 거고요. 노란색 모자를 쓴 사람은 보라색 모자를 쓴 사람은 C야 라고 한 거죠. 그죠? 자, 전체적으로 다 보라색 모자를 쓴 사람은 A다, B다, C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라색 모자를 쓴 사람은 한 명인데,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는 참이라고 했으니까 참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일단 패스하고요. C는 거짓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어쨌든지 간에 누가 어떤 모자를 썼는지는 몰라도 셋 다 보라색 모자를 누가 썼다라고 얘기했는데 보라색 모자 한 명만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B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보라색이냐, 주황색이냐, 노란색이냐, 요 사람들 중에 누가 A인지만 골라내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됐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보라색인 경우. 자, 그래서 A가 보라색이다. A가 보라색. 그러면은 보라색 모자를 쓴 사람이 B 나 자신이 보라색 모자 썼다라고 했으니까 A가 B가 돼버리는 거죠. A는 보라색이 아닌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주황색 모자를 쓴 사람은 이 사람이 A다. A가 주황색 모자를 썼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라색 모자를 쓴 사람이 A다. 요 말이 참이 되는 거죠. 근데 A는 지금 주황색 모자를 썼는데 A가 보라색을 썼다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역시 모순이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이제 노란색을 쓰게 되면은 뭐라 그런 거죠? 보라색 모자를 쓴 사람이 C야. 그러면 C는 보라색 모자를 썼다가 되는 거고요. B는 뭐가 되는 거죠? 주황색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쉬운 유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끌어낼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1번 주황색 모자를 쓴 사람은 C가 아니다. 그죠? C가 아닌 거 맞죠? 보라색 모자를 쓴 사람은 C고요. 주황색 모자를 쓴 사람은 참을 말한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보라색 모자를 쓴 사람은 A가 아니다. 맞고요. 노란색 모자를 쓴 사람은 A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하진 않은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7문제 정도를 빠르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빠르게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생소한 유형들도 다뤄봤는데, 국민연금공단, 많은 분들이 지원하셨습니다. 이번 시험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은 글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 글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모호하지만 아마 그 정도 난이도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요. 5월 19일 날 보는 시험 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